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8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웹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폭삭 소가수다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이거 복사 소가수다를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대표를 그만두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뭐 위험하다 그래서 집회도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을 텐데 그때 잠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휙휙 돌려보려고 보다가 정말 제가 폭삭 빠져가지고 그걸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 눈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우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군사력도 있겠고 경제력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어 역시 이재명답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웹툰 작가들이 느끼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와 문화예술인의 국가 지원에 관하여 이렇게 발언합니다. 지금 지방이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방에 있으면 더 불이익하다. 지원이나 기회가 매우 더 차별받는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문화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지방이 사실은 소멸 위기를 겪을 만큼 차별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화 창작이나 이런 거는 굳이 서울 안 가도 되는데 그죠? 경치 좋고 또 아는 사람 많은 고향에서 해도 될 일인데 다 서울로 가는 그것도 슬픈 일이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똑같은 지원을 해도 서울에 더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대학 지원을 해도 서울대가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경북대는 지원이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1인당 예산이 교육 예산이. 그 사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에 반대가 돼 있어서 이 문화 지원 예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이격 거리에 따라서 지원 예산을 비율을 차별을 두는 거예요. 지역 가중치를 줘가지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 총액 예산이 주어지면 그 총액 예산을 배분을 하잖아요. 지역별로 시군, 시도, 서울 이거 할 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지방의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지역 예산이 그래야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정말 심각한 과제라서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배정 문제에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 예산도 사실은 지방을 더 지원해 줍니다. 네. 1인당 예산에 가중치를 주는 거죠. 아동수당을 줘도 지방이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예산도 특히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한번 말씀하십시오. 네. 더 붙여줄 게 있는 네, 붙여주세요. 거기에 이제 보통 작가들이나 예술가들 대중이 있거든요. 그 돈을 예산을 해보면 그걸 쓰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진흥원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꼭 필요한 게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작가들, 지방 작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국가 예산 모두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공급자들은 자기들 편하게 주는 쪽 입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급자는 수요자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미치질 않아요. 입장이 다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화가 관련된 단체도 좀 연합회를 하나 만들든지. 저희 그래서 연합회 만드세요. 협회 총연합이 만들었습니다. 저건 좀 어떠세요? 여기 우리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도 오셨으니까 원저작자들의 아까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원저작자들의 저작권료라고 할까? 저작권? 이건 충분히 잘 보호되나요?
자, 역시 이재명다운 정책 아이디어와 행정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와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들이 대기업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그야말로 이 발언 안에 이재명다움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폭삭 소가수다를 꺼내며 매즈마는데 그 끝마디가 제다이의 May the force be with you 느낌이지요. 저는 이 폭삭 속았수다 이거를 보면서 그게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과연 저는 이 그런 정서들,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양관식 같은 아버지하고 그 부모지? 그 못된 글부시 아저씨 부산길, 네. 하키 아저씨, 그 완전히 대립된 캐릭터가 우리나라는 이해하겠지만 다른 나라는 이해할까? 근데 그걸 다 공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결국 표현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창의력과 표현력의 문제. 어쨌든 거대한 세계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안목이 세계인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대구에도 웹툰의 빛이 비추기를.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우리의 안목이 세계인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K-이니셔티브 세계 주도가 아니겠습니까? 반면 세월호 추모일인 16일 안산이 아닌 대구를 찾은 한동훈은 대구 지하철 참사 장소를 찾는데 이 참사의 기일은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대구 지하철 참사 기일도 아닌 날, 그것도 세월호 기일에 안산이 아닌 대구를 찾았으니 당연 세월호 불참에 대한 비판은 물론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진정성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YTN과의 인터뷰 중 인간 한동훈 강점 3가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동훈 다움이 정점을 찍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는 약속하면 지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 당시에도 불출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신뢰,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 대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킬 겁니다.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신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자, 경기도 김포의 목련은 몇 년째 피지를 않는 겁니까? 서천시장에서의 폴더 인사는 잊은 것일까요? 이런 술 안 먹는 윤석열, 한동훈은 대선 후보는 그냥 경선에서조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